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아주 화려하신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뭐 아시잖아요. 보디가드로 가시잖아요. 네. 와인바를 갔는가 맞춤형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와인바라고 하면 안 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 중에 네. 이태원 경리단에서 더젤이라는 그 와인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네. 우리 헨스리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혹시나 또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안유화 교수님을 맞춤형으로 특별히 초대를 하셔가지고 네. 안유화 교수님 초대받는 자리에 저까지 덩달아 따라가서 맛있는 저녁과 와인을 한 잔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그래서 오늘 아마 기분이 좋으셔서 맞아요. 또 좋은 인사이트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넘쳐요. 아니 오늘 벌써 의상부터가 좀 파이시고 처음 이렇게 놀랐죠? 네,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뭐 부자 되기 어렵다, 뭐 노후를 대책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서민들도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네. 노후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저는 보통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뭐 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정말 매일 열심히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투자가 아니라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이겨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만 했지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실제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그냥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도 지금 홍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가격이 거의 2배 넘게 올랐거든요. 167% 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1원 주고 샀던 거를 내가 지금 1.67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그러니까 67% 되잖아요. 67%를 더 돈을 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사니까 67% 손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내 월급이 10,000원이었을 때 실제는 그 10,000원 중에 67%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내 호주머니에는 3,300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이 요즘에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부가 엄청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뭐 부동산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2000년에서 우리 2020년이잖아요. 20년이 지났잖아요. 한국의 아파트만 빼면 서울 아파트, 다른 지방 빼고 서울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4배 올랐어요. 4배.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M2, 우리가 통화량을 M2로 말하죠. 통화량은 2000년부터 2020년 동안 정확하게 4.07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아파트 가격 지수가 3배 넘게 올랐거든요. 4배 좀 안 돼요. 아파트는 그렇게 올랐고, M2는 4배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내가 그냥 인플레이션만 이겨낸 거예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2000년대에 내가 돈이 5억이 있어요. 일반인 내가 5억에서 결정하네. 5억가 전세를 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5억으로 조금 못하더라도 부동산을 살 것인지 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 건지 아니면 5억을 전세 주고 살 건지 그럼 우리가 가령 전세 들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20년 살았어요. 그 집에서. 그러면 2000년에 5억을 주고 20년 지금 이번에 만기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5억을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M2가 4배 올랐잖아요. 내가 2000년 낸 5억하고 지금 내가 돌려받은 보증금 5억이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 5억이 지금 4분의 1로 꺾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과거 5억이 20년 후에 지금 1.25억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3.75억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억을 20년 후에 받았을 때 내 똑같은 전세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투자를 떠나서 일단 난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때 2000년도에 5억을 전세를 안 들고 내가 집을 샀어요. 5억짜리. 네. 그러면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20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지금 그게 1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와 아파트를 5억 하고 들어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15억에 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데 그게 사실 본 게 아니고 M2에 비교하면 그냥 인플레이션을 따라 집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 감사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런 개념을 안 갖고 가면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거지가 되는 거죠. 또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미 20년 흘러서 5억짜리가 1.2억밖에 안 되는데 또 20년 흘렀어요. 이제는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투자하기 이전에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의 목표가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산, 그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것이다. 예, 일단은 CPI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이 표현을 하면 맞는지는 뭐 단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냥 재미있어라고 얘기해드리면 한국은 제가 2003년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제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세미나 발표비를 줘요. 그럼 그때 30만 줬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30만 줘요. 그러네. 네. 그 교수들이 월급이 2000년하고 지금 20년, 2020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M2는 400 올랐다고 말했죠. 네. 똑같이 1억을 받았는데 지금도 1억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 1억하고 지금 1억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교수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월급을 갖고 와 다 써버리면 상관없어요. 내가 1000만 원 번다. 올해 지금 1000만 원 수입, 월 수입 다 써버려서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꼬박꼬박 저축했다고 하면은 그냥 저축만 했어. 근데 지금 무슨 한국이 금리를 거의 뭐 얼마 안 주잖아요. 지금 1억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1점 몇 프로라고 그러던데. 나는 1.1% 안 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적어도 첫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그러니까 투자란 개념보다도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전문 지식이 없는데 무슨 투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저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일단 인플레이션만은 이기자. 1차 개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일단 2차적인 목표고 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을 전달드리고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네. 이제 표현이 네. 많이 이제 그 떠들고 뜻이죠. 있잖아요. 그 뜻이죠. 그게 지금 아주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일반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정말 돈이 여윳돈이 네. 많은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단 소액 얼마라도 네. 자꾸 돈을 투자하고 불리는 네. 이런 훈련이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1차적으로 그냥 디플레이션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러면 국가마다 달라요, 상황이. 자, 그러면 제가 미국의 1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강의할 때 쓰는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 상품으로서 주가시장, 주식시장,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공업지수를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황금, 그리고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요즘 금이 많이 올라, 2,000원 많이 돌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유, 원자재 시장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전 세계가 다 석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 같은 이런 실물 자산, 그리고 CPI, 이제 인플레이션 말했죠, CPI. 자, 그러면 미국의 데이터는 역사가 길어서 100년, 60년, 30년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재밌는 게 제일 수익률이 이제 말한 몇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 같아요. 다우 공업지수,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CPI, 이건 인플레이션 수익률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 황금, 금 어느 것 같아요. 전 주식일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정확하게 100년의 데이터를 봐도
60년 데이터를 봐도 30년 데이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봐도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다우 공모주식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이에요, 채권. 네.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세 번째가 부동산, 그 다음에 원유, 그리고 CPI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CPI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대로 보면 중국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뉴스만 들어보면 부동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칭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이제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구박을 안 하죠. 네. 예, 예. 놀랍게도 중국은 과거 20년, 2000년부터 지금 정확하게 20년 보면 부동산이 수익률이 1위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가 CPI도 모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은 그게 그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네.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순위가 부동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채권이고 주식 시장인데 사실 CPI가 앞자리 있고 주식시장이 제일 아래예요. 그러니까 CPI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이고 우리가 인덱스로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제가 뭐 20년 데이터를 이제 상품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년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 2000부터 2020년, 20년 데이터를 한국 건 안 봤어요. 저는 항상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우리가 많이 봐도 답이 나와요. 한국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야? 이제 2300 돌파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2003년에 왔을 때도 대충 그 언더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CPI를 모이겠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게 네. 주식 투자에서 네. 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들어보면. 맞아요. 예, 손해본 사람들. 왠지 나만 사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안 살 땐 분명히 올라갔거든요.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고 네. 하면은 온 집안 식구가 다 말리는 네. 이전까지는 얼마 그런 전까지는 일이 많죠. 네, 많았죠. 네.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사면은 돈 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벌어도 완전 망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그 집이 6천이 됐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팔지만 않으면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주식은 이래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6천이 됐어요. 6천이. 네. 근데 그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잖아. 실현 안 시키면 되잖아. 손익을. 근데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그게 상장 폐지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실제 상장 폐지 당한 적이 있어요. 과욕을 부리셨군요. 네, 근데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10,000원짜리 주식이 그게 40,000원짜리 상장 폐지되면서 마지막에 막 40원, 50원 해요. 네. 종이 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부동산 이제 확실하게 투기 상품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부의 길을 보며 그래도 내가 개천에서 용 났다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을 좀 꽤 좋게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처음에 전시회를 시작했어요. 그죠? 전시회를 시작했다가 연간이 모으면 집을 샀어요. 사면은 그 집이 예를 들면 5억 사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현시켜서 한 8억짜리 집을 사고 2억이 남은 걸 갖고 또 이렇게 부동산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스스로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아예 이렇게 못하니까 네. 우리가 이런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꼭 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에 저도 지금 월급 중에 일부 국민연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발표가 오잖아요. 네가 지금처럼 돈을 얼마 내면 네가 60세 이후에 돈이 얼마 받는다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근데 그거 보면 그때 내가 지금 생활을 내가 영위할 수 없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돈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도 돈만 나오고 나머지 내가 지금의 생활의 질을 보증할 것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제는 길이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 내 이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노후 자금으로 내가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할 수 있냐를 지금 되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한테
네가 가 주식이 야 잘 된다더라 한번 사봐야 돼. 그냥 뭐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변에 누가 주식을 많이 하더라 전화해가지고 야 어느 주식 괜찮니?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증권사에 가가지고 거기 매니저들한테 저 주식 하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데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게 내가 로고를 준비하려고 그걸 사놨는데 그게 한 뭐 5년 잘 갖고 갔어요. 근데 상장 폐지됐어요. 그러면 내 로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집은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거리에 그렇죠. 나앉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큰일이 지금 로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부동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한국은 중국하고 비슷했어요. 주로 자산운용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지금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어디 갈 것 같아요? 지금 법인으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집을 매체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이 다 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럼 그 돈을 지금 만약에 10억 지금 갖고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주식에 투자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이 사람 로고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근데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미국에 가면 어느 가정마다 PB가 계세요. 네. 근데 그 PB가 자산관리사가 계시는데, 예를 들면 내 할아버지 자산을 관리해주던 PB사가 계속 잘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PB사를 써요. 그 사람을 써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사람 계속 잘하니까 손자도 그 자산관리사를 써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이런 자산관리사들이 그 한 개 가문을 계속 해줘요. 잘하니까 수익률이 시장의 인덱스가 한 10% 하는데 나의 자산관리사 나는 꾸준히 20%를 관리해줘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사들 한 5개 가족을 관리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씨네지 왕씨네지 뭐 이렇게 5개 가문 하면 이 자산관리사는 5개만 관리해도 충분히 자기가 충분한 여유 시간에 잘 관리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월 2천만 원은 문제 없이 또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게들은 그냥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무조건 우리 집의 전문 관리사한테 맡겨요. 관리사 매일 그 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수익의 20%를 가져가고, 5개만 해줘도 그 PB사는 한 2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은 내 열심히 내 월급만 벌어도 내 로고는 걱정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에 비해서 자산이, 그게 주로 주식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양성순환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 한국은 지금 부동산 길을 막아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관리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 PB들, 지금 요즘 사건, 사고 많이 나잖아요. 한국에 요즘에 네. 그 기관 투자가 뭐 사모펀드 문제가 많죠. 예, 사건,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관 투자가와 우리 일반인들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일반인들의 돈을, 월급에 번 돈을 우리 자산관리사한테 마음 놓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 열심히 불려주고, 이 양성순환이 되면 한국도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CPI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국은 기관 투자가,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동학개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에 들어왔고. 그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동학개미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한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기관 투자가들하고 일반인들, 개미들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네. 미국처럼 개인보다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관리사가, 활용해서 네, 전문 투자 시장이 있어야 되고 전문 투자가 해줘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네.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네. 뭔가 소액이라도 네. 제대로 잘 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를 그렇죠. PB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까지의 실적은 통계를 보면 네. 그런 그 펀드들이 네. 수익률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사람들이 직접 투자로 빠지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는 그냥 직접 투자해서 뭐 더 잘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떠오르는 게 네. ETF가 열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식은 잘 모르겠고, ETF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투자 얘기할게요. 아까 일단 1단계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 자, 난 돈이 확실히 있어요. 그럼 내가 그다음부터 투자예요. 자본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동산에서 다 팔아서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딘가에 전문 자산관리사 맡기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직접 할 경우에 전문 맡기는 걸 저는 건의를 해요. 대신에 운이 좋아야 되겠죠. 좋은 관리사를 만나야 되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나 하던 일을 하고 전문 관리사를 잘 만나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게 저저 위민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직접. 그러면 첫째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되고요. 둘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잘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절대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내가 거시경제를 잘 읽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요 한 개 기업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받는 내가 일하는 전문 직종이 반도체 산업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네. 그러면 내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예요. 그럼 내가 누구보다도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 산업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뭔지, 흐름이 뭔지, 어느 기업이 제일 중요한 IP를 갖고 있는지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섹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사람 사실 되게 좋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 네. 근데 난 전문성도 없어. 전문성도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래 많은 사람 만나보면 거시경제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름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리를 잘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국은행이 다음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가니까 다음에 한국은행이 어떤 비해배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 이런 걸 내가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채권을 해야 돼요. 채권 투자. 네. 왜냐면 채권 시장은 무조건 금리의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전부 환율 가지고 놀잖아요. 네. 그 사람은 기업 가지고 안 놀아요.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거시를 읽는 흐름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근데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잘 읽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업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기업의 사장보다도 그 기업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 나는 기업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업의 사장보다도 더 잘 알 자신이 있을 때 그 기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기업의 내부 사장이나 그 기업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다 이러면 화장품 직접 써보고 그 화장품 생태계도 연구해보고 거기에 이런 걸 한 1년 리서치 해야 돼요. 정말 그 사장한테 가서 1시간 동안 강의해 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연구를 해야 그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를 하려면 누구도 시장을 못 이겨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가라는 게 어떻게 가냐면 기업이라는 건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가치하고 꼭 같이 간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는 기업의 롱 퍼포먼스, 장기 성과대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변해.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정부에서 긴축 정책에서 돈을 빼가면 주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항상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금융에서 보면 사람이 취한 주성뱅이가 걸는 것처럼 랜덤 웍이라는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걸잖아요. 아무런 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일반인들 할 때 오늘 샀다가 길게 갖고 가면 뭐 한 3년, 그 전에 한 1년, 2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착각하는 게 내가 이 가격의 흐름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단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이론에서 증명이 됐어요. 단기 흐름을 랜덤웍이다. 하나님도 모른다. 근데 장기 예측 능력, 기업의 장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주식이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 주식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자신 있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훨씬 장기 예측 능력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기 퍼포먼스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가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에 따라가면 내가 언제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격을 갖고 내가 오늘 들어갔다 1년 후에 팔 때 돈을 벌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역전백패. 누구도 못 이겨요, 가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이 시장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장기 투자, 제대로 골라서 장기 네.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더 쉽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도 많이 해볼까 이렇지만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뭐 이게요? 아무도 몰라요. 예. 이게 그렇죠. 동전 뿌리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재밌는 말씀 드리면 그 워린 버핏이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전 미국 사람들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돈을 천 달러가 얼마 뭐 주는 걸로 해가지고 게임을 시켰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뭐 한 4억 명이 참가한다. 그러면 동시에 버리기 탁 원래 버려서 정면이 나오는 사람들만 돈을 얼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나온 사람들은 토태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그럼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255명이 남았어요. 255명이 남았는데 한 명당 100만 달러씩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세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255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하고 똑같은 룰이에요. 그러면 250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해요. 야, 너는 어떻게 돼서 그 게임에서 그렇게 10번 다 맞춘 거예요. 10번을 던졌는데 10번 다 맞춘 거 다 정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10번 다 맞출 수 있냐. 근데 10명이 다 다른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주식상으로 돈 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주식상으로 100억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원화로 50만 투자했는데 10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언론사라든지 한국의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TV에서 이 사람 인터뷰해요. 너는 어떻게 50만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理論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사람이 말한 게 그 사람이 케이스일 뿐이고 다 우연히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그 250여 명이 인터뷰했던 다 제가 제 말을 하는데 동일한 결과 나와. 무슨 말이냐? 다 헛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확률적으로 255명이 정면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이고 확률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보고 저 사람이 특별하게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만 명이 나는 어떻게 그 255명 들었을까 책 썼어요. 각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나도 그 255명 한 명이 다음에 되려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 책을 255개 다 읽어도 당신은 다음에 255명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당신, 그 255명 자체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타로 할 경우에. 그 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주식시장에서 하기로 마음먹은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네. 개인들이 있다면, 네. 일단은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고 장기 네. 투자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얘기죠. 내가 오늘 이 주식을 갖고 가 이러면 구글에 한다 이러면 구글이 50년 후에도 있을까? 이 자신 있을 때 투자해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네.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